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에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으나 반락해 2,7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계속되는 중동 지역 불확실성, 오는 28일 엔비디아 실적 관망세에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서버 전문 업체로 월가를 대표하는 AI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0월 1일부터 10대1 액면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저가 매수 기회라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8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도 슈퍼 마이크로에는 호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대 금융그룹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자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게임업체 펄어비스가 26일 장중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간 기대감을 반영했던 게임스컴 수상이 불발되면서 매도세가 거세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임스컴 관련 기대감이 펄어비스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던 만큼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 발언에 환호하면서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빠르게 단타로 수익 보기 위해서는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석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 주말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9월 금리 인하 조금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부터 차츰차츰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나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금리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분석할 때 금리와 실적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라고 하면은 2002년, 2003년, 2004년입니다.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증시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갔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보다는 실적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비둘기적 발언,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이 곧 실적 발표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추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 양봉 이렇게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증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동 평균선 라인입니다. 이런 선들이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5, 20, 60, 120, 200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증시가 빠지고 나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올라왔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어차피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다든지 동결을 한다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예상과 반대로 가지만 않는다면 금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전고를 돌파할지,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질지, 그럼 어디까지 빠진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안 나오면 200일선까지 빠집니다. 수치상으로 16,000이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아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실적을 까보니까 굉장히 좋네.
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기술주가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온 거야? 쭉 간다 이거죠. 반대의 경우는 역시 그렇구나.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구나. 실망 매물이 나올 겁니다. 실망 매물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매물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매도세가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속 거래일 음봉이 나올 겁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존스, 니케이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만 0.14% 좀 잘 가다가 장중에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0.84% 하락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블랙 먼데이지 않습니까? 잘 빠졌고 5일선 제가 돌파하기까지 4, 5거래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4, 5거래일 이후에 5일선 돌파하는 거 확인하면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증시가 좀 올라왔죠.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여기서 또 박스권을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이렇습니다. 뭐 니케이라든지 뭐 미국, 이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잘 가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중동 전쟁 확산, 북한의 지정학적인 어떤 도발 이런 것들, 대내외적인 변수 이런 약점이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 기법을 잘 정립해가지고 시장 대응하는 게 맞겠죠.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지금 상황에서 딱 쓰기 좋은 기법입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강세 섹터 한두 개 올라오면 우리는 그 섹터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단기 투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석쌤과 함께 시장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장 현재 박스권을 잡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한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기법 강의들 우리 영석쌤과 같이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신다면 기법 강의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그리고 그날의 이슈들 한 번씩 다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화요일에 공략해 볼 수 있을 법한 종목 바이넥스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1%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바이넥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종목을 공략하기 전에 어떤 섹터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요거 좀 따로 빼서 설명드리고 바이넥스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도 섹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나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전업 주부분들이나 오늘 장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특별한 섹터가 안 보였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섹터가 여러 가지로 파생되지 않습니까? 병실이 부족하다 해서 GH 신소재가 오르고요. 마스크가 부족하다 해서 웰크롬 모나리자가 오르고요. 치료제가 부족하다 해서 치료제 관련주가 오르고 백신이 뭐 없다 해서 백신 관련주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가 뭐 약국에 가니까 품귀 현상을 빚는다 해서 수젠텍 랩지노믹스 등등 다양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랐죠. 이렇게 하나의 섹터가 형성되게 된다면 증시가 좀 이렇게 체결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반해 지금과 같이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시장이 빠지든 좋든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섹터를 좀 분석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이오입니다. 영석쌤 방금 코로나 섹터 빠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하면 여러분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형주 있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도 좀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말고는 주도 섹터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 대선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대왕고래입니다. 요거는 제가 연속성 있는 섹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가 많잖아요. 지금 악재 이슈가 없고요. 메이저 기업들이 검증하는 과정이다.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시추? 지금 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그 안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섹터가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개인 투자자 외국인 다 포함해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대장은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장들을 제가 오늘 1타 종목에 가져왔다. 그 첫 번째 종목이 바이넥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바이넥스를 가지고 차트에 선 그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거는 정말 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셔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요거 바이오, 미국 대선 테마, 대왕고래 테마가 지금 강세 섹터구나. 이 안에서 바이오가 강한데 바이오 대장이 바이넥스구나. 그럼 바이넥스가 왜 바이오의 대장인지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나중에 대장주를 또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지금 일단 바이오 대장이다라고 저는 딱 집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나올 SK바이오폼, 에이빌 바이오 있는데 그거 대장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2등주, 3등주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바이넥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보자면 이때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게 음봉, 첫 번째 음봉의 시가를 회복하는가. 시가 회복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여기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빠졌는데 다시 올라갔느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우리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먼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상승하던 종목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눌리고 신고가를 경신한다 이거죠. 52조 신고가 경신 패턴입니다. 정말 강하다 이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쭉 내렸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아직 수급 주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수급 주체가 누구냐 이걸 좀 보자면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의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거죠. 기관이 지금 뭐 50억, 30억, 20억, 70억 오늘은 37억 특히 투자 신탁, 투신, 사모펀드가 좀 많이 담았다. 수급 주체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52주 신고가 경신하면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물대 소화하고 이 5거래일 연속 음봉 나올 때 시가를 회복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 같이 짚어봤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로 종목 골라주셨고요. 이 종목 수급 주체 살아있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추세 살아있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로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것도 제가 뭐 선 긋고 얼마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만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력도 같이 향상되고 종국에는 여러분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그런 트레이더를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밑에 자막 보면은 세력 따라잡기라고 이제 나갈 겁니다.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에 의해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건데 세력 따라잡기 간단한 겁니다. 제가 1타 강의 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은 아니고요. 집단. A 세력, B 세력, C 세력 이렇게 있겠죠. 여기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다. 그러면 이 슈퍼개미도 수급 주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내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그중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량을 많이 매집한 사람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외국인 기관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제가 1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의 기본 골자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거 종목을 보니까 갑자기 왜 이런 돈이 들어왔을까? 여기서부터 이 출발하는 겁니다. 기법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꾸준히 매수 중인 종목인데 SK바이오팜 8월 8일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100억 가까이 담습니다. 특히나 이 사모펀드와 투신이 좀 많이 담았습니다. 100억 가까이 담았어요. 100억 가까이.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00억 이후에 84억, 75억, 오늘은 70억, 69억 정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100억 이전에는 2억, 6억, 3억, 4억, 1,000만 원, 뭐 6억, 2억 이렇게 돈이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100배 정도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이게 뭐라고요? 세력들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서 우리도 잡아보자. 세력 따라잡기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차트 신경 안 쓰고 제가 그냥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지난 1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강의하는 것만 잘 따라오셨어도 요거는 이미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네요. 보시면 8월 8일이니까 차트 돌려보자면 8월 8일이면 이때지 않습니까? 이때 매수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좀 포지션상으로 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미 이때 바닥 구간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인데 여기서 매수하면 물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기 좋은 종목이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2분할, 3분할 정도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11선을 기점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따라서 이 종목은 세력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 시가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력이 들어온 흔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SK바이오팜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내일 시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마지막 종목 볼 텐데요. ABL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가 강했는데 이 종목 4%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자 보시면 ABL 바이오는 중요한 자리가 몇 군데 있는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차트 패턴은 어떻게 형성되며 그 패턴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이제 추세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왔던 고점이고 주가가 다시 빠지는데 V자로 올립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눌리는데 이때 중요한 자리를 한번 돌파해 줍니다. 그리고 눌리고 근데 이때는 블랙 먼데이라 해서 모든 종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던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배제하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눌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고점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자리를 그러니까 돌파를 해주니까 주가가 그 추세 안에서 일시적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결국 상승 추세로 가구나. 이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보시면 넓게 보면 이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니까 상승 추세로 가구나. 자, 그 두 번째는 고점 올라가구나. 고점이 올라가야 되구나. 첫 번째 고점이 이 라인이죠. 두 번째 고점이 이 라인. 세 번째 고점이 이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안에서 갈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까지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유 기간을 굳이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5거래일 정도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길어봤자 1, 2거래일 정도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 마지막 종목은 에이벨 바이오라는 종목은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시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중요한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고 신고가를 경신한 패턴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한 게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했지 않습니까? 박스권 이 안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패턴입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점 올라가는 거 설명드린 거고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체크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게 패턴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일타 강의 한 3번째 시간에 했을 겁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정도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내일장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10에서 15거래일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3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 내일 장 시작 전 8시 30분에 다시 한 번 더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종목 전략 세우신 다음에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승부를 볼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길게 우리가 가는 패턴도 있고 짧게 승부를 보는 패턴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 상한가 이후의 V자 패턴이라는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패턴을 쓰는 겁니다. 그럼 상한가 간 종목들은 HTS, MTS 상관없이 검색을 해보면 상한가 간 종목들 당일 다 뜨고요. 만약에 내가 증권사 기능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에 그냥 당일 상한가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사서 더 높은 자리에 파는 변동폭이 심한 빠른 매매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 상한가 말 그대로 그날 오를
상한가가 우리가 30%잖아요. 더 안 올라갑니다. 더 안 올라가요. 왜 이걸 상한가 종목으로 선정하냐면 우리가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 뭐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보통 한 15%에서 20%의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가 많습니다. 거짓 장대 양봉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더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당일 이렇게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대한 오히려 매집봉일 수 있다 이거죠. 매집봉. 매집봉은 보통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집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5%에서 20%에 머무는 장대 양봉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한가 가는 종목만 고르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냥 체크만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 100억 이상. 거래 대금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표 설정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 대금으로 설정하는 칸도 있고요. 거래량으로 설정할 수 있는 칸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 세팅을 보면 아마 다 거래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거래량을 이제 씁니다. 증권사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거래량을 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종목의 어떤 돈을 흘러가는 그 자금들을 알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을 쓰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그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기법들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100억이다 이거죠.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매물대가 없을수록 확률이 올라간다. 자, 매물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차트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물려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물려 있습니까? 예스. 그러면 매물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나요? 예스면 매물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요? 노. 그러면은 매물대가 없다.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다 이거죠. 여기 이제 어렵다 하시면 제가 차트로 쉽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경우죠.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번은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르는 척하다가 다시 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이라고 하면 여기죠. 근데 이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빠지고 이때는 손실이었겠지만 다시 올라갈 때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도 수익 구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매물대가 없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 패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여기에 내가 매수를 꼭대기에 했다 하더라도 물려있지 않잖아요. 그럼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1번 차트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된다. 아, 그러면 보통은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겹치는 종목들일수록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여기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습니다. 뭐 지인들의 말을 듣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내 평단가를 뚫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여기 샀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으면 당연히 손실 구간이죠. 그 말인 즉슨 물려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거 매물대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최대한 쉽게 드렸으니까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장착하시고 들어가셔야 우리가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자, 1분봉 사구로 V자 패턴. V자는 알파벳 자. 알파벳 V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가가 초반에 갭 상승을 하는 게 좋죠. 갭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갭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 패턴이긴 합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갔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내가 사고 싶은데 당일 못 산다 이거잖아요. 그럼 다음 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가 갭 상승해서 올라가겠죠, 쭉쭉.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일반적인 건데 갭이 갑자기 마이너스 3%, 4%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물량이 나올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말 아십니까? 이거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상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수익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 안 하더라도 상한가 따라잡기 하면 우리가 운 좋으면 막 연상도 먹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수익률이 하루 만에 나오는데 어쨌든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갭이 떠야 되는데 잘 닫고 나서 갭이 뜨지 못하고 갭 하락하니까 시가나 이럴 때 물량을 쫙 던질 거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출발해서 기존의 물량들, 상한가 따라잡기 한 물량들 밑에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 이제 끝이구나 하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1분봉상으로. 근데 여기서 바닥 구간을 매수하자 이겁니다. 바닥 구간. 여기서 매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지는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구간, 매도 타점은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10% 구간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갭 상승했을 때는 갭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만 7% 상승했다.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한 5% 빠질 때 한 2, 3% 구간에서 담으면 된다 이거예요. 2, 3% 구간.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갭이 마이너스 3% 하락한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8% 구간까지 빠지길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다 보니까 바닥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확률이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전 차트입니다. 이전 차트이기 때문에 화성 밸브라는 차트 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확대가 돼가지고 잘 보시기 편하니까요. 언제냐면 이때죠. 이때 엄청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성 밸브라는 종목이 이전에 대왕고래라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대왕고래 이슈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죠.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나서 6월 4일에 또 상한가를 닫습니다. 연상을 간 거예요. 상한가 하고 나서 또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패턴입니까? 아래 자막 나가고 있지만 상한가 이후에 V자 패턴, 이때 1분봉상으로 V자 바닥 구간 찍힐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자라는 게 이 상한가 V자 패턴의 골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매수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안 되죠. 이때 너무 많이 바로 올랐으니까요. 이때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때 분봉이 2024년 6월 5일 겁니다. 2달 전 건데 이게 굉장히 교육용으로 좋은 차트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6월 5일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 보자면 자, 아니 이상합니다. 이때 상한가 문도 중간에 풀리긴 했습니다만 잘 닫아놨어요. 근데 1분봉상으로 보면은 시가가 보이시죠? 시가. 야, 얼마로 출발했냐면 8,330원 라인에서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8,330원. 여기 보시면 8,33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시가에 바로 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담는 게 아니라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 5% 빠질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자리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 이거죠. 바로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가 여기선 잡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V자 패턴이
효과가 있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주가가 빠질 때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V자 같죠. 일분봉상으로. 이거 좀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V자 패턴이지 않습니까? V자 패턴.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자 이겁니다. 시가가 이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3%대 출발했는데 이게 바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가 대비해서 쭉 빠질 때 마이너스 8% 라인이 되겠네요. 이 당일 기준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가가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서 주가가 한 5, 6% 빠지네요. 그럼 우리가 언제 매수할 수 있습니까? 딱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곡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앞에 상한가 따라잡기 한 사람들 다 여기서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 연봉이 그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니까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패닉셀. 빠진다고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자 이거예요. 시가가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7, 8%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죠. 그게 이 구간이라고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잡았다가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로 대응하시면 돼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5% 찍히면 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루 종일 홀딩 하셔도 돼요. 다만 이거는 오버나잇 하지 마세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안에 승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안에. 근데 이제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튀는 구간이 있네요. 제가 아까 언제 매도하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5에서 10% 구간. 짧게 우리가 수익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량을 줬구나, 덜어냈구나.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상한가 간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나서 시가 갭 상승하는 종목은 갭 상승 대비해서 5% 빠질 때, 갭 하락하는 종목은 갭 하락 대비해서 시가 마이너스 5% 빠질 때. 근데 갭 하락할 때가 수익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지난 차트입니다. 자, 일봉상 보면 지금 날짜로 좀 설정해 두고요. 상한가가 언제 갔냐면 이게 아마 2번 갔을 겁니다. 이때가 8월 8일에 한 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7월 8일에 한 번 갔는데 7월 8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9일로 봐야겠죠. 이게 상한가 다음 날이죠. 분봉상 보면 이것도 V자 패턴이지 않습니까? 자, 시가 갭 1% 떴습니다. 1% 떴는데 1% 뜨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여기 나오죠. 패닉셀이. 다시 한번 오르는데 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8,100원대에서 한번 담아볼 수 있지 않느냐. 아까의 관점에 의하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담으면 주가가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갭 상승하는 종목은 그 갭 상승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빠질 때, 갭 하락하는 종목은 그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빠질 때 우리가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바닥 구간에서 잘 잡고 반등하는 거 먹으면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화성밸브 인벤티지랩 있네요. 요거 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벤티지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상황상으로 봤을 때 7월 2일, 7월 2일 이때를 보면 되겠네요. 7월 1일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7월 2일에 공략하는 거니까 7월 2일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가지고 분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때입니다. 이게 흡사 알파벳 V자와 같지 않습니까? V자. 그러면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시가에 들어가는 거 시가 매매입니다. 우리 시가 매매를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에 V자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장대 연봉 나오고 빠지네? 그럼 5% 구간에서 영석쌤이 담으라고 했으니까 담아볼까? 그럼 오히려 싸게 담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 상따 물량 나오고 기존 물량 나올 때 우리가 그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잘 모아가는 겁니다. 근데 모아간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 1년, 2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해봤자 오늘 안에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운 좋게 담고 나서 바로 오르니까 5%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화성밸브랑 인벤티지랩, 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과 같은 실전 어떤 종목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한가 이후 V자 패턴을 한번 학습해 보았는데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분석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고 갭 상승하는 경우와 갭 하락하는 경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한 기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우리 이제 1타 강의 있지 않습니까? 1타 강의 추가적인 보충 강의 시간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상한가 이후 V자 패턴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입장해 주시면 단타 1타 무료 강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 강의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 전략 잘 세워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바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로 만나보시죠.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피롭틱스입니다.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3% 하락하며 16,150원인데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손절 타이밍 좀 못 잡고 보유하신 건 아닌지 자, 영석쌤 전략 시급합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피롭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롭틱스는 4월 달이죠. 차트 보시면 2024년 4월 5일에 딱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물량을 좀 던지는 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자,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점에서 보는 것은 유통 물량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는지 여부를 보는데 물량을 뭐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나쁘진 않다는 건데 영석쌤 왜 빠지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께서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해져 있어요. 돈이 몰릴 곳이. 바이오로 몰려 있다가 그다음에 또 어디로 몰립니까? 대왕 고래로 몰려 있다가 또 어디로 몰립니까? 전기자 화재는 아마 한 번 더 몰릴 수 있어요. 전기자 화재 그리고 미국 대선. 아니 지금 피롭틱스 이쪽에 유리기판 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요. 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저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하세요까지는 가능한데 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려면 삼성전기라든지 이쪽에서 뭐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AMD라든지 글로벌 어떤 반도체 기업들에 의해서 이슈가 양산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유망한 섹터이고 테마성, 일시적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나올 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섹터는 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000원에 80%면
손절 대응하는 게 좀 힘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알죠. 마우스에 손 가는 게 스마트폰에 손 가는 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망한 섹터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22,500원, 즉 61선, 121선 부근입니다. 22,500원 주가가 다시 위치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피롭티스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 놓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22,5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그때 한 번 더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이고요. 이 종목 매수가 17만 8,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의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만 5,4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 강한데 손실 구간이 조금 큽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영석쌤? 네, 한미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8,700원이시고요. 20%신데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비중이 꽤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반도체 쪽은 제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발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다만 아쉬운 것은 아쉽다기보다는 다만 좀 이게 어렵다고 할까요? 지금 자리가. 이게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데 약간 우리가 좀 배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지 아니면 그 잘 나오지 못할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 말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관계자들은 알 수 있겠죠. 실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충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에 맞게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증시가 상승 가고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다시 수급이 몰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수급이라고 하면 바이오 수급 올라가는 거겠죠. 바이오 수급이 반도체로 다시 가는 거겠죠. 돈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반도체, 미국 대선, 전기차 화재, 코로나, 바이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이후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이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에 이슈가 생기면 10만 원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와서 한미반도체가 빠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등하고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태성, 반도체 PCB 날아간다면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목표가는 20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경우에 높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고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970원, 절반가량의 손실 구간인데요. 영석쌤 빠르게 전략 세워주시죠. 네, 고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0원의 비중이 10%인데 사실 물량이 나간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파가 나온 종목이고 3파 이후에 눌림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 확실히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박스권에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9,400원 잡아드릴 것이고요. 목표가는 19,000원인 900원이 매수가신데 너무 높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12,000원 61선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문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잡아봤습니다. 9,400원, 목표가는 일단 1차에 12,000원으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략 더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일타기법으로 상한가 이후 V자 패턴 배웠습니다. 일본봉에서 V자 패턴 바닥 구간을 매수해 매입가 대비 5에서 10% 수익 보고 매도하는 전략 배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바이넥스, 바이오 대장주로 내일 시가에 들어가는 전략 세웠고요. SK 바이오팜 세력이 들어온 흔적 확인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 짚었습니다. ABL 바이오 내일장 시가에 공략해 10에서 15거래일 대응 전략 세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